안녕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몸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서 인근의 종합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피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너무 안 좋고 이런저런 처치를 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겠으니 좀 더 큰 도시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했고 병원을 옮긴 후 바로 입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특히 골수 검사와 골 조직 검사가 정말 너무 아프더군요. 하지만 끝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고 의사는 어린 제 앞에서 대놓고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리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같은 꿈을 무려 한 달 하고도 보름간 날마다 꿨는데 꿈은 항상 제가 어머니와 동네 슈퍼를 구경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멀리서 검은색 코트를 입은 긴 머리의 여자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전 엄마 뒤에 숨어서 여자를 계속 피해 다니다가 경기를 하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눈을 뜨면 온몸에 열이 확 오르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쭉 빠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열이 내리면서 상태가 나아지다가도 밤에 잠이 들어서 그 꿈을 꾸기만 하면 다시 열이 확 오르더군요. 그게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잠드는 것을 거부하니 불면증까지 오면서 몸이 급속도로 나빠졌고 급기야 먹은 것을 모두 토해내고 실신하길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수에게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그때는 어린 마음에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싶은 게 완전히 체념하게 되더군요. 부모님은 집까지 부동산에 내놓고 교대로 절 간호하셨습니다. 병원에선 그래도 애는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소견서를 써줄 테니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병원을 옮기기 위해 퇴원 수속을 마친 후 병원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서울에 올라가기로 했는데 방을 잡고 들어가자마자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고깃집을 운영하셨던 고모는 신기를 타고나신 분이었습니다. 평소 무척이나 자상한 분이었던 고모는 부모님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절 데리고 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우린 부랴부랴 고모네 집으로 갔고 다 함께 차를 타고 고모가 이끄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걷다 보니 저쪽에서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가 우리를 반겨줬고 그분을 따라가 보니 TV에서만 보던 무당집이 나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른들은 제쳐두고 어린아이인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확 바꾸면서 무릎을 꿇고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휴, 어린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이 완전히 뱀눈이네. 무서워서 못 보겠다. 그냥 하루하루 숨만 쉬고 있네. 아이고, 무서워라. 무서워.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반강제로 쫓겨나듯이 그곳을 나왔고 또다시 차를 타고 가다가 산속의 어느 절 앞에 다다랐습니다. 잠시 후 절 안에서 장발에 몸이 심하게 마른 어떤 아저씨가 나오더니 제 등을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면서 일단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그 느낌이 정말 따뜻하고 행복해서 몸이 당장이라도 나을 것만 같았습니다. 절 뒤편에 있는 철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안쪽에 작은 신당 같은 것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자리에 앉아 절 한번 찌그시 쳐다보더니 이내 시선을 피하면서 무릎을 꿇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유, 뱀눈이야 뱀눈. 너무 무서워서 쳐다볼 수가 없네. 그때 제가 참 어리고 철이 없었던 게 아까 무당집 아주머니도 그렇고 아저씨도 어린아이인 저를 왠지 모르게 두려워하는 것 같은 모습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을 친다고 아저씨와 자꾸 눈을 마주치려 하자 아저씨가 갑자기 제 앞에 납작 엎드리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곳에서도 쫓겨나다시피 나온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른 무당집 한 곳을 더 찾아갔고, 무당 아주머니는 우릴 보자마자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며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무당집을 총 3군데에 간 셈인데, 모두 공통적으로 한 말은 바로 물가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서 부정이 탔다는 거였습니다. 그 무렵에 바닷가 근처에 있는 외갓집에 다녀왔었는데, 거기서 먹었던 어떤 음식이 문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린 고민 끝에 2번째로 만났던 아저씨를 찾아갔고 집에서 구술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종갓집이라 제사를 1년에만 10번을 지내는 덕분에 집에 모든 식재료가 갖추어져 있었죠. 어머니는 불이 나게 집에 가서 제사상을 거하게 차렸고, 그날 저녁에 아저씨가 집에 와서 바로 굿을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제사 음식을 주변에 던지며 고시래 같은 것을 하더니 절 안방 한가운데에 앉혀놓고 제 머리 위에서 아주 얇은 흰색 천을 찢으며 묘한 주문 같은 걸 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천으로 제 어깨를 마구 때리는데 갑자기 화가 솟구치는 겁니다. 전 씩씩대면서 아저씨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고 울다가 웃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의식은 그 후로 무려 6시간 가까이 진행되었고 전 중간에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이 든 사이에 어른들은 나머지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굿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바구니 5개에 각각 음식을 담아놨었는데, 아저씨는 어른들에게 내가 자주 다니는 길목을 찾아다니며 그 바구니를 하나씩 두고 오라고 했습니다. 몸이 아프게 된 후로 단 1시간도 마음 편히 잘 수 없었던 저는 그날 3시간 이상을 푹 잤고, 개운하게 일어나서 물을 한 잔 쭉 들이키더니 배가 고프다며 밥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가족들 모두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대체 어디서 뭘 했기에 다 죽어가던 애가 멀쩡하게 나았냐며 놀라워했습니다. 후일담으로 당시 무속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했던 물가에서 먹고 부정이 탔던 음식은 제 추측으로는 개고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프기 전에 바닷가 근처에 있는 외갓집에 놀러 갔을 때 외할아버지가 소고기라고 하면서 주신 음식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개고기였더군요. 외갓집이 있는 동네의 바로 옆마을에 어떤 할머니가 혼자 살며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할머니는 노안으로 돌아가시고 늙은 개가 혼자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 집을 정리하면서 다 늙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 가여운 개를 잡아먹었던 것이죠.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당시 밤마다 꿨던 그 꿈의 의미가 너무 궁금해서 유명하다는 점집을 20곳이 넘게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의 무속인도 이렇다 할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만 꺼내면 고모는 아직도 화를 내시곤 하죠. 꿈에서 검은 옷을 입은 채 저를 노려보던 그 여자는 혹시 개를 남겨두고 돌아가신 옆마을의 할머니는 아니었을까요? 현재 저는 교회도 다니면서 미신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솔직히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면서 온몸으로 직접 경험을 했으니 말입니다. 이제 보인다. 이제 보여. 어서 종이와 붓을 가져오너라. 우리 할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남긴 말이다. 할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남겼는지 친척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난 그 말을 직접 듣진 못했지만 상상해보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할아버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다. 그 후에 할머니를 도와서 할아버지의 유품 정리를 하다 보니 오래된 사진이 잔뜩 나왔고
신기해서 이것저것 들여다본 나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 사진을 발견했다. 그것은 흑백으로 찍은 기념사진이었는데 30살 정도 돼 보이는 할아버지가 온천 마을을 배경으로 찍은 것이었다. 사진은 꽤 여러 장이 있었는데 얼핏 보기엔 평범한 사진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할아버지가 서 있는 위치가 사진의 중심이 아니었다. 마치 할아버지의 곁에 다른 누군가가 기대어 서 있는 것 같았는데 귀신이나 이상한 형체가 찍히진 않았지만 꼭 심령 사진을 보는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진을 조심스레 꺼내들고 할머니에게 여쭤봤지만 그 무렵에 슬슬 치매가 시작된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놨다. 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사진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이렇게 물었다. 저 아버지, 할아버진 영감이 강한 분이었나요? 그런 내 말에 아버진 다소 진지한 얼굴로 이런 말을 했다. 리쿠오, 잘 생각해봐.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은 바로 할머니라고. 아무래도 귀신을 보는 사람은 할머니였던 것 같다.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